안녕하세요. 영화 보는 여자, 영화녀입니다. 요즘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가장 핫한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곡성 해석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곡성이란 마을에서 벌어지는 기묘한 연쇄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영화녀도 한참의 조사와 고민 끝에 나름의 해석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쉽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외지인은 누구이고 무명은 누구인가? 영화 속에서 단연 돋보이는 인물은 바로 일본에서 온 외지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지인은 악의 상징이죠. 영화 결론에서도 확연히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무명은 그와 극단에 서 있는 선의 상징입니다. 마을 사람들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마을 수호신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둘이 대립적인 관계라는 것의 증거로 영화 편집 과정에서 삭제되긴 했지만 무명과 외지인의 격투신이 있었다고 하네요. 외지인과 일광의 관계는 무엇인가? 둘의 관계는 처음부터 협력 관계입니다. 일광이 외지인의 일을 도와주는 하수인이죠. 일광이 입고 있는 속옷은 외지인이 입고 있는 것과 같은 일본의 속옷, 혼도시라는 것입니다. 일광이 외지인이 갖고 있던 마을 피해자들의 사진을 갖고 있던 것도 둘이 한편임을 보여주죠. 또한 일광이 종구의 집에서 찾아낸 까마귀는 외지인의 상징 중 하나인데요. 이 사건은 종군의 가족들이 일광을 믿고 의지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굿한 장면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일광과 외지인이 한편이라면 대체 왜 일광이 구슬하는 동안 외지인이 괴로워했을까요? 그것은 장면의 교차 편집으로 인한 착각일 뿐 사건의 전말은 조금 다릅니다. 일광은 종구의 딸 효진에게 살을 보내고 있었고 외지인은 트럭 속 시체를 살리려는 의식을 치르고 있었죠. 그 증거로 일광은 흰 양과 흰 닭 등 흰색 동물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외지인은 검은색의 동물만을 사용하죠. 헌데 일본인이 왜 아파했을까? 그것은 바로 무명 때문입니다. 그래서 굿장면 이후 무명이 일본인의 집에 찾아오는 장면이 이어지죠. 좀비를 만드는 의식 중 쓰러졌던 일본인은 그 후 헐레벌떡 일어나 좀비를 확인하러 갑니다. 왜 무명은 외지인을 직접 처리하지 않았는가? 이는 우리의 현실과 지극히 닮아 있습니다. 신이 어떤 사건에 개입해서 처벌을 내리거나 하는 경우는 없죠.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은 방관자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무명은 계시와도 같은 이야기를 종구에게 전해주며 도움을 주려 하지만 인간들에게 강력한 행동을 취하지는 못합니다. 결말부에서 종구가 집에 가지 못하도록 끝까지 붙잡지는 못하죠. 그리고 외지인도 인간에게 끊임없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증오를 품거나 미치게 하지만 인간에게 직접 해를 가하진 못합니다. 실제로 외지인이 누군가를 죽이는 장면은 나오지 않죠? 때문에 그는 종구와 그의 친구들이 쫓아올 때 절벽으로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둘 다 인간이 아닌 존재이기에 인간에게 무력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이죠. 까마귀와 나방은 누구의 하수인인가? 일부에서는 까마귀를 보고 일광이 도망쳤다는 이유로 무명의 하수인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영화 전체에 걸쳐 검정색은 외지인과 관련 있는 색으로 등장하죠. 영화 중반 외지인의 검은 개가 죽었을 때 까마귀가 날아와 그 살점을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이 무명의 것이라면 외지인이 가만두었을 리 없을 겁니다. 영화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이 상징의 주인이 외지인임을 알 수 있죠. 일광은 종구의 집 앞에서 무명을 만납니다. 무명의 힘에 놀라게 되고요.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오지만 집으로 날아온 까마귀 때문에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이건 임무를 끝내라는 외지인의 부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명에게 겁먹은 일광은 이 상황 자체에서 도피하고 싶어하죠. 그래서 황급히 차를 서울로 몰지만 창 앞을 가득 채운 나방떼를 보고 외지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영화의 결말은 무슨 의미인가? 영화의 결말부에서 신을 섬기는 부제는 외지인에게 너는 누구인가라고 묻습니다. 이미 부제의 마음속에 외지인에 대한 의심이 피어오른 것이죠. 이러한 의심은 악마가 인간들을 현혹할 때 쓰는 미끼입니다. 결국 외지인은 악마의 모습으로 영화 첫 장면에 등장하는 누가복음과 비슷한 말을 하며 부제를 농락합니다. 하지만 역시 그가 부제를 죽였는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영화는 결말부에서 외지인에 대한 소문을 믿고 그를 의심해 결국 파멸에 이른 마을 사람들처럼
다시 한번 의심에 현혹된 부재의 모습을 등장시키며 전체 스토리를 정리해냅니다. 왜 종구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종구는 영화 속에서 2번 묻습니다. 대체 왜 내 딸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이 질문에는 2명이 답을 해주죠. 바로 무명과 일광입니다. 그놈은 낚시를 하는 거요. 뭐가 딸려 나올지는 몰랐겠지 지도. 그놈은 그냥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자네 딸내미는 그것을 확 물어본 것이요. 그것이 다요. 누구든 걸려들 수 있다. 하지만 낚시라는 건 본래 어종에 따라 미끼가 다르죠. 장비도 다르고요. 즉, 악마가 인간을 낚기 위해 의심이라는 특별한 미끼를 준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묻자. 무엇을? 그놈이 왜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 것인지. 네 딸의 애비가 죄를 졌은게. 무슨 죄? 나가 무슨 죄를 졌는데? 네 딸의 애비가 남을 의심하고 죽일려고 하고 결국엔 죽여버렸어. 역시 의심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즉, 종구의 딸이 아프기 전 외진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의심하던 종구의 행동에서 모든 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포스터에 현혹되지 말라의 의미. 영화 포스터에는 현혹되지 말라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이는 영화 속의 인물인 종구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에게 악에 현혹되지 말란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영화를 보는 관객들에게 영화의 내용에 대한 수많은 의심에 지나치게 현혹되지 말란 메시지일 수 있죠. 곡성의 감독인 나홍진 감독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해석이든 여러분의 자유이다. 어떠신가요? 영화녀의 해석에 대한 의심이 드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은 영화녀에게 현혹되셨나요? 지금까지 영화 보는 여자, 영화녀였습니다.